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22일 일자 자일보에 실린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최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최완전 30부입니다. 제30편 불법 이민의 통로가 된 유커다 하는 이야기인데, 무비자 관광단체들이 불법 이민 수단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인 밀집 거주지가 확산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불법 이민의 통로가 된 유커라고. 자, 지난 10일 중국 문화여유부, 우리나라 말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70개국에 대한 중국인 여행 제한을 풀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일명 유커가 6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언론과 기업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주가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의 견제와 감시 등을 함께 생각하면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대대적으로 풀어준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해외 현지에 대규모 인력을 보내야 일종의 자치구를 만든다는 초안전의 일환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초안전 가운데 서방 국가에 대규모 이민을 보내서 거점 만드는 전술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안전 가운데는 중국인을 서방 국가에 대규모로 보낸 뒤에 차이나타운과 같은 곳을 만들어 현지에서 세력을 넓힌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주변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 중심 도시를 점령한다는 모택동의 전술을 결합해서 서방 국가의 시골이나 소도시부터 착착 공략하고 있습니다. 초안전의 저자 이지용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런 전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시드니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방식을 현재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초안전을 연구한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실제 중국인들은 20여 년 전 서울 구로동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금천구와 관악구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어 서울 남서쪽의 위성도시인 안산시, 특히 단원구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던 겁니다. 중국인들은 이를 하나의 축으로 삼은 듯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으로 차이나타운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아산시와 천안시에도 중국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고 원주민들은 전합니다. 서울의 경우 중국인들은 영등포구로 넘어 동작구와 용산구로까지 거주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감시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단순히 중국인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지적합니다. 본부 통계에 따르면 조선족을 포함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약 6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식. 유커로 위장한 불법 체류자, 초안전 위한 발판될 수도 있다. 유커를 말하자면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밀집 거주지역과 불법 체류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커를 말하면서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불법 체류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초안전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차이나타운은 대단국가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펼치는데 필수입니다. 차이나타운의 전제 조건은 많은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에게 사증,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의 경우 관광조차 비자를 받아야만 허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커 유치를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한적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습니다. 제주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또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유커 가운데 적다고 볼 수 없는 수가 불법 체류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유커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커의 단체 관광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여러 명이 대열을 이탈해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일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유커가 모든 관광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 언론 보도에서도 드러납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전담하는 관광업소 A사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업무 시행 지침도 만들어 배포하는 이유는 유커랍시고 들어온 이 중국인들이 여행 중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광 왔는데 사람이 사라지고 불법 체류자가 남는다는 겁니다. 문체부가 만든 지침에 따르면 전담 여행사가 유치한 유커 가운데 여행 중 이탈한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1%로 넘으면 전담 여행사에서 제외됩니다. 0.6에서 1%는 4개월간 유커 관련 업무를 정지시키고 0.2% 미만이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A사의 경우 2017년 2분기 50%, 3분기 30.4%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중국의 특정 여행사에서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탈자가 계속 발생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A사를 전담 여행사에서 제외한 겁니다. 게다가 A사는 법무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이탈한 유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여행사의 말만 믿었던 것이죠. 이후 A사는 소송을 통해 문체부의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A사가 유치한 유커 454명 가운데 304명이 이탈했습니다. 결국 A사는 전담 여행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꼭지. 코로나 대유행 때 중국 불법 체류자들 자진해서 귀국.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서라는 겁니다. 자, 유커로 돌아 불법 체류한 중국인들은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3월 상순 제주도에서는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1473명이 자진 출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직후였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제주도에서 1473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했다는 겁니다. 이거 수상한 거 아닙니까? 당시 언론은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입국하는 유커가 대폭 줄어들자 일자리도 사라지면서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해석을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유커로 들어온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자진 귀국은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초순 중국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중국에 머물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200여 명이 동시에 귀국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6월 초부터 계산하면 이때까지 500여 명의 중국 불법 체류자가 귀국을 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한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 본국으로 돌아간 불법 체류자는 2,43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406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때도 국내 언론은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던 중국 당국이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중국인의 귀국을 코로나 유행 종식 때까지 막을 가능성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했다는 지적이 중국인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코로나의 기원이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귀국을 엄격히 제한했다가 2022년 12월에야 풀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지침을 지상 최고로 여기고 철저히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헝다그룹 파산 실정 등 경제위기 조짐 보이자
중국 대규모 유커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최근 유커들이 대규모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조짐은 코로나 대유행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를 최근 중국 경제와 함께 보면 혹시 중국 공산당이 고위 간부 가족들을 활용해 주요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공산당의 계획대로 발전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내수시장을 키우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을 자체해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력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늘어난 자산과 소비력에다 분식 회계를 통해 외화 보유고를 급속히 늘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업계가 사실상 멸망했다는 평가는 2021년부터 나왔습니다. 이때 언급된 헝다그룹이 지난 17일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는 3천억 원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01조 원에 해당되는데 그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 금융기관에서는 중국 경제 붕괴의 서막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경우 위안화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위안화 비율이 아직 어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를 달러나 엔, 유로 등으로 바꾸어 해외로 빼돌려야 중국 공산당의 통치권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사실상의 코로나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해외여행을 제한했던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 갑자기 거의 모든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실제로는 경제위기에서 당의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에 가까운 지적이지만 중국 경제의 추이에 따라 의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문에서는 한한령을 풀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유화책으로 이 유커를 중국인들이 대규모 해외 관광을 푼다 해서 아주 좋아했는데 국내 사정이 이 위안화가 더 폭락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가지고 달러라든가 이런 데서로 자금을 이 달러를 갖다가 이제 달러나 유로, 엔, 유로로 바꾸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풀었다 이런 것이 국내 사정으로 뗍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